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당. 소치 올림픽이 끝난 지도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전쟁터에서 막 돌아온, 그리고 며칠 쉬고 계신 그런 느낌의 전사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괜찮으세요? 지난주에는 정말 창과 칼이 날아다니고 뼈와 살이 부딪히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아, 예. 아, 근데 뭐 좀 쉬어지 되는데 아직 그 뒷 마무리가 잘 되질 않았네요. 그래요? 소치 동계올림픽이 우리에게 엄청난 과제를 안겨줬잖아요. 예. 어떤 과제? 어떻게 하면 빅토르를 다시 영입하는가요? 아니 뭐 저는 뭐 그 문제는 뭐 빅토르안의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우리 한국 스포츠, 그러니까 이 빅토르안의 그 귀화 배경 등등 해가지고 이대로는 안 된다. 네. 이 한국 스포츠 이 스타 선수만 걸러내고 이기는 사람만 걸러내고 해가지고 여태까지 온 것에 일종의 그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고쳐야 되잖아요. 예, 맞아요. 예. 어떻게 고치고 이거를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그걸 준비하느라고 좀 바빠졌습니다. 예를 들면 컬링, 여자 컬링 무적 대표팀이 캐나다 대표팀인데 거기 주장하시는 분이 꽤 오래전부터 대표로 하셨습니다만 40살 가까이 된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컬링 말씀하셨으니까 컬링 우리가 지금 컬링도 하고 있죠. 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얘기를 이제 지상파나 뭐 나한테 가가지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든 게 그러면은 이 선수들 지금 뭐 컬링 해라, 봅슬레이 해라 얘기해놓고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면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일회용이라고 얘기하면은 너무 그분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게 그거거든요. 다 그런 짓이었죠. 반짝 인기 있게 해놓고서는 대책을 안 세워주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가 뭐 개최국이니까 금메달 많이 따고 뭐 이런 목적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선수들 길러라. 근데 이게 주어진 과제가 평창 때까지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좀 준비할 게 많이 있죠. 근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병희 형님은 또 잘 다녀오셨는지. 아, 저요? 교토인가요? 교토? 예, 저는 뭐 사생활이니까 왜 남의 사생활 갖고 그러세요? 아니, 뭐 사생활을 다 공개하고 사생활이라고 그러세요? 하긴 뭐. 페북에다 따진다 올려놓고? 교토와 오사카를 다녀왔죠. 아, 교토는 참, 좋습니다. 분위기 좋아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본의 초행길로 가시는 분들에게는 도쿄 쪽을 권하지 않고 나고야 혹시? 나고야가 아니고 바로 아닙니다. 교토, 오사카, 나라? 여기를 권하죠. 우리나라의 뭐 경주나 부여 뭐 그런 느낌 드니까 교토야말로 통일신라 시대 말기 우리시로 따지면 통일신라 전성기 때부터 구한말 거의 끝자락에까지 철종 때까지 거기가 이제 고종의 그 젊었을 때까지 수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나라는 그 이전 우리 나라 해이안 시대 이후의 교토. 그렇죠. 뭐 그런 거고 오사카는 현대 일본을 보여주니까 놀기도 좋고 놀고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오사카에서는 먹느라고 망하고 교토에서는 입느라고 망한다. 교토에서는 입느라고? 옛날에 귀족 문화가 발달했으니까 그 현란한 기모노들 비싼 것들. 오사카는 천하의 부엌이라는 별칭이 있었을 만큼 상인들의 도시였고 상업 도시였으니까 교토에 필요한 물품 먹을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먹느라고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민 음식 중에서도 다코야끼. 이게 바로 오사카가 발상지죠. 입느라고 망한다.
그것도 처음 들었는데 역시 그 역사와 전통은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없어지지 않는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스포츠당이에요. 네. 예. 스포츠당. 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시작하기 전까지 이 한국 체육을 얘기해 오면서 해방 이후의 얘기로 들어갔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 48년 런던 올림픽 어떻게 참가하게 됐는지, IOC에는 어떻게 참가하게 됐는지 얘기를 했고, 네. 54년 아시안 게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스위스 월드컵 분투기도 얘기했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60년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이 새로운 또 스포츠 시대가 접어들게 되죠. 네. 그건 뭐냐면은 남북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근데 그 이전까지는 뭐 우리나라 헌법 제1조가 있지만 스포츠법 제1조는 일본을 만나면 무조건 이겨라였었는데 예, 스포츠법 제1조입니다. 근데 60년대에 들어가면서부터 명문화된 것은 아니었지만 명문화법은 아니었죠. 네. 또 다른 또 1조가 또 생긴 거죠. 네. 북한을 만나면 무조건 이겨라. 네. 이 국가적인 운명을 걸고 우리가 총력을 기울였던 겁니다. 네. 근데 왜 60년대부터 이게 시작이 됐느냐? 우리는 48년에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도 벌써 IOC에 가입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북한은 IOC에 가입을 안 했다 이거죠. 예. 그러면서 아예 국제 무대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봤을 때 우리 국제 무대에 나오지 않았고 그들끼리 놀았다 이거죠. 그들은 누구냐면 사회주의 국가들끼리. 예. 그래서 월드컵이니 올림픽이니 이런 게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국 전쟁 때에 유엔에서 16개 나라가 참전했잖아요. 네. 서방의 주요 나라들이 다 참전했는데 불과 한 10년쯤 전에 총불이 겨누고 같이 전쟁을 했던 그 당사자들이 그 서방의 주요 국가들이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는데 그들과 같이 놀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뭐 중국도 사실은 전 세계적인 판도에서 스포츠 데뷔는 늦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국제 대회,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출전하지 않다가 이제 국제 사회의 정세가 변화하기 시작하니까 국제적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이제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이 발생을 해가지고 50년대 말, 그리고 60년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국제대회 참석을 시작한 거죠. 네. 그런데 이 1956년도에 북한이 IOC 총회에 가입 신청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56년에 멜버른에서 IOC 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북한을 IOC 회원국으로 가입시켜주느냐 마느냐 표대결이 벌어졌죠.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리는 또 한바탕 뒤집힌 겁니다. 막 전문이 막 날아간 거죠. 그 현지 대사관이나 이런 쪽에다가 IOC 가입 못하게 하라. 무조건 막아라.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지를 했죠. 근데 1년 뒤에 북한은 1957년에 우리보다 한 10년 정도 늦게 IOC에 가입을 했는데 1년 뒤에 이제 그 당시 소련이죠. 소비에트 연방. 이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형제 국가들의 도움을 얻어서 북한이 IOC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시기 문제였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시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 스포츠에서의 남북 경쟁이 본격적으로 60년대에 들어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본격적인 경쟁, 이 전쟁이 시작된 것은 스포츠였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먼저 맞붙은 것은 일종의 컨퍼런스. 그러니까 국제단체에서 맞붙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국제대회 출전을 안 했는데 우리가 나간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북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시아 축구 연맹이나 IOC나 가입을 해야지 출전 자격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 국제단체 들어오려고 무지 애를 썼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가입 안 되게 막아라. 이거였었죠. 스포츠 외교, 스포츠 정치 영역에서 먼저 붙었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57년에 북한이 IOC에 가입을 했고요. 또 예를 들어가지고 1963년에 이 아시아 축구 연맹에 가입 신청을 냈거든요. 예. 이때도 이제 우리가 이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모든 외교력, 또 현지 주재 대사관 총동원이 돼가지고 북한의 지금의 AFC 아시아 축구 연맹 가입을 총력으로 저지를 했죠. 네. 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때.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맞붙게 되다가
1964년이 되면서 북한이 이제 도쿄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됐는데, 그렇죠. 이 맞붙게 되면서 단체도 하나씩 북한이 들어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걸리는 게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국호 문제였었어요. 아하. 상당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먼저 코리아라는 이 국호는 점유를 했죠. 네. 왜냐? 48년대에 우리는 IOC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네네. 영문표기 코리아를 갔는데 북한이 그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정식 국호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약자로 하면 DPRK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인정 안 해준다 이거죠. 서방 세계에서는. 왜냐하면 인정을 그 당시는 할 수가 없었겠죠.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가지고 한반도에 두 개의 나라가 있고 네. 한반도에는 남한 그들이 인정하는 남한밖에 없다고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럴 네. 수가 없잖아요. 이 국호 문제가 항시 걸리게 됐었는데 통용적으로 네. 코리아 남한은 코리아라고 쓰고 네. 북한은 노스 코리아로 이제 표기를 해나가기 시작을 한 거였었죠. 아 예. 근데 북한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네들은 DPRK라고 불러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게 시 있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네, 너는 김춘수. 단지 하나의 몸짓에 네네. 불과했다. 이름을 불러주니까 드디어 꽃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 꽃이 되기를 원했던 거였었죠. 게다가 국력도 남한보다 훨씬 좋았는데. 예, 그 당시에는. 네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북한이 저지른 대형 사건이 있었죠.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1966년 잉글랜드에서 월드컵이 벌어졌었잖아요. 아, 그래요. 그때 8강에 올라갔었죠. 네. 근데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었는데도 이 잉글랜드 월드컵에 북한이 참가하지 못했을 뻔했습니다. 그래요? 예. 지역 예선을 다 거쳐가지고 올라갔는데도 네. 잉글랜드, 영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었어요. 그래요? 처음에. 이 국호 문제 때문에. 네. 국호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국가 문제 때문에. 네. 왜냐하면은 그 당시 독일이란다. 유럽에서도 이념과 전쟁 때문에 갈라진 나라가 있었죠. 우리처럼. 아, 독일.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졌던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독일도 우리가 서독이 있고 동독이 있는데 우리가 동독 하는데 동독의 정식 국호는 독일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었습니다. 네. 근데 조선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냉전 시대 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다가 그 나토 있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네네. 나토에 가입한 이 서방 국가들과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 소련을 위시로 한 그 사회주의 국가권을 나눠져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그 서방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문화체육 분야에서 이 동독과 교류를 할 때에 네. 동독의 국호는 독일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독일로 한다. 네. 라고 그거를 철저하게 지켜왔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잉글랜드에서 영국에서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북한을 초청해놓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풀어져 버리면은 네. 유럽에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독일에 대한 국호 문제도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북한은 끝까지 우린 DPRK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해달라. 네. 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국교도 없었으니까 그냥 비자 발급을 거부해버리겠다. 예.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죠. 근데 북한이 좀 참았습니다. 왜냐? 해볼만 하니까 실력으로 봐가지고 한번 해보자. 예, 본때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그 노스 코리아로 양보를 했고요. 네. 이 국가 문제는 그 꼼수죠, 일종의. 꼼수를 영국에서 부렸어요. 그래서 국가는 개막식과 결승전에만 국가를 부른다. 네. 해당팀은. 네. 개막전은 북한이 아니었었거든요. 네. 결승전에 북한이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국가는 개막전과 결승전만 부른다. 국기는 개항을 한다. 그 당시 이제 국기 개항은 우리 남한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네. 참관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60년대에는 남북 체제 대결뿐만이 아니라 동서 냉전의 시대 때에 네. 국기, 국가, 국호 문제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전쟁을 벌였던 거죠. 야, 그러고 보니까 지금과는 정말 다른, 불과 57년 이때만 하더라도 예. 전쟁 끝난 지
4년 정도 됐을 테니까 철천지 원수를 국제기구의 가치의리랑 같은 반열에 들릴 수 없다. 예. 라는 이런 때였고. 예. 또 유엔 동시 가입된 것도 그 한참 후니까. 예. 서로 나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머무림이 있었는데 66년 월드컵 같은 경우는 많이들 이제 아십니다만 북한 팀이 숙소가 있었던 곳이 미들스버러라고 하는 미들스버러 노동자들의 도시였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 이동국 선수가 잠시 몸담기도 했었었죠. 예, 거기는 이제 사회주의, 그러니까 노동당 뭐 이런 좌익 색채가 많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도시니까 예. 북한 대표팀이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예, 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때 이제 그 8강 진출의 그 놀라운 역사를 썼었고 북한이 그 당시에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생활했을까 영국에 가서 이제 궁금하기도 할 텐데 네.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60년대 얘기를 다음이나 다다음 시간에 이제 하게 될 텐데요. 네네. 아주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아,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북한이 이제 그 당시에, 북한이랑 우리나 뭐 아시아의 중간 변방이 있었잖아요. 세계사회로 봤을 때. 네, 그렇죠. 그때 뭐 듣보잡이었죠, 뭐, 예. 사실은. 그러다가 또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나뉘어져 있었고 또 서로 국제적인 외교 무대에서 서로 이렇게 격려를 하다 보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는 참 그 서러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네. 국호 문제 때문에. 네. 그 예를 들어가지고 68년 그 멕시코 월드컵이 있었거든요. 멕시코 월드컵이 있었죠. 예. 멕시코 월드컵이 있었었는데 그 멕시코 월드컵 때 멕시코 월드컵이 아니라 올림픽 아닙니까? 멕시코 올림픽입니다. 네, 네, 네. 멕시코 올림픽이 근데 대개 이제 올림픽 개최하기 직전에 그 개최 도시에서 IOC 총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아, 그 당시에 그 이념의 시대 때에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분단의 아픔 이런 겪었던 나라들이 세 군데가 있었었죠. 하나는 말씀드린 우리 서독 그리고 독일 그리고 예멘인가요? 예멘은 좀 저기 뭐 이념이라기보다도 종교 이런 갈등이 있었고 네네. 중국도 있었잖아요. 아, 중국. 그래서 옛날에 네. 우리가 중공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중공과 자유대만, 타이완, 자유중국이었죠. 자유중국. 네. 근데 지금의 이제 타이완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 국호 때문에 그들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못해서 꽃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68년 이 멕시코시티 올림픽을 앞두고 IOC 총회에서 국호 변경 신청을 냈죠. 우리들의 이름으로 불러달라. 네. 근데 어찌 된 일인지 IOC 총회에서 타이완과 동독, 그 당시에 동독은 그들이 원하는 국호로 사용을 해라. 예. 멕시코 올림픽서부터 네. 라고 결정이 됐는데 북한만큼은 멕시코 올림픽이 아니라 다음 대회인 72년 미넨 올림픽부터 정식 국호를 사용해라. 라고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요? 북한에서 열받았죠. 열받았겠네. 예, 열받아가지고 이미 선수단이 멕시코 그 선수촌에 입촌을 한 상태였었는데, 네. 열받아서 개막식 당일에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하고 철수를 해버립니다. 화끈하네요. 예. 근데 이 68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전 대회인 64년에도 도쿄올림픽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는데, 여기서도 북한이 올림픽을 보이콧하고 일본에까지 다 갔다가 다시 철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거든요. 아, 네. 그때는 또 어떤 일이었나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네. 이거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예. 이슬람 국가이면서 한때는 60년대, 70년대까지는 뭐 제3세계의 리더 역할을 좀 하기도 했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반둥이라는 곳에서 제3세계 이 비동맹 회의도 했었었고요. 반둥선언. 네. 예. 그런데 62년에 이 인도네시아가 자카르타에서 아시안 게임을 개최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아시안 게임에는 이스라엘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아시아로 그때는 참가를 했었어요? 예. 근데 어떻게 된 게 이 인도네시아가 이 이스라엘의 네. 비자 발급을 거부했어요.
이스라엘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네.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었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참가를 못하게 거부를 한 거였었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타이완에게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타이완은 왜 거부했을까요? 정치적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비동맹을 주창하면서 예, 타이완을 이스라엘과 타이완의 입국을 거부를 해버렸죠. 네. 근데 이것을 보고 IOC가 그 IOC 회원국 자격 정지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1년 자격 정지. 인도네시아에? 예. 근데 잘 나갔었나 봐요. 그 당시만 해도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예, 왜냐하면 IOC의 회원 자격 정지를 먹자마자 네. 불과 1년 뒤 63년도에 또 다른 대회를 개최를 해버립니다. 이른바 가네포 대회였습니다. 가네포 대회는 뭐냐면 영문의 약자인데요. 가네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The Games of the Emerging Forces. 그러니까 제3세계 국가들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주로 많이 참가를 했던 대회였었죠. Emerging Forces. 떠오르는. 떠오르는 Forces. 그러니까 네이션도 아니고 Forces라고 한 거는 상당히 좀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떠오르는 세력, 떠오르는. 근데, 그래가지고 제3세계 국가들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주로 참가하고 이 대회를 열어버리니까 IOC가 보기에는 이거 안티올림픽 아니냐. 우리가 자격정지 줬더니 여기에 열받아가지고 너희들끼리 또 다른 대회를 만들어버려? 안티올림픽으로 여기에 규정을 해버리고 이 대회에 참석한 선수들은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다라고 완전히 막아버렸거든요. 예. 근데 그 대회에 북한이 63년 이 대회에 북한이 낳은 세계적인 육상 선수 신군단 선수가 참가를 해가지고 3관왕을 했었어요. 세계적인 육상 선수였었죠. 3관왕을 했는데 이 신군단을 위시해가지고 북한 선수단이 본때를 보여주리라고 해서 70만 제일교포가 있는 도쿄올림픽에 참가를 한 거죠. 네. 근데 IOC가 신군단의 출전을 막아버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또 열받기도 하고 내심 도쿄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야 되는데 메달이 유력시되는 이 신군단마저 출전을 거부당하니까 이 실익도 없다라고 해서 도쿄올림픽에서도 선수단이 다 도쿄에 도착한 이후에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해버리고 철수를 해버리죠. 그런 것처럼 68년 월드컵에서도, 올림픽에서도 철수를 했군요. 예. 야, 이거 참, 선수들은 4년 동안 준비를 했었을 텐데, 그걸 2번씩이나 그렇게 보이콧하고 철수하고, 야, 대단하군요. 그렇게 하여튼 그 자존심과 이념의 문제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였었죠. 네. 이렇게 스포츠가 엄청나게 오염이 됐죠. 지금은 돈에 의해 오염이 된 면이 더 크기는 하지만. 네. 그런데 드디어 1968년도에 이제 그 프랑스의 그로노블 IOC 총회에서 일단은 정리는 됩니다. 어떻게? 한국은 코리아, 북한은 노스 코리아로 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버렸죠. 근데 이게 북한이 서방으로 들어올 때는 이런 대접을 받았지만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도 동구권 국가에서 열리게 된 국제대회에 참가했을 때는 우리도 이런 차별과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었겠죠. 네. 대표적으로 이 한국 농구 사회에서 여자 농구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을 들으려고 한다면은 박신자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여자 농구의 대들보였었죠. 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여자 농구에서 세계적인 스타로 대접을 받았던 선수였었죠. 네. 이 박신자 선생이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가 1967년도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열렸던 세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였었거든요. 예, 67년. 예, 여기서 우리나라가 준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엄청나네요. 예. 그 당시에 우리 여자 농구팀의 평균 신장이 170cm도 안 되는 이 단신팀이었는데 놀라운 거죠. 근데 유럽이나 이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스테리한 거죠. 이렇게 조그만 여자 선수들이 준우승을 해버리니까. 근데 그 당시에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국가였었잖아요. 체코슬로바키아가 우리가 이제 IOC에 회원 가입이 되면서 정식으로 얻은 국호가 이제 코리아인데 체코슬로바키아가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와라. 근데 너희들의 이름은
사우스 코리아다. 이렇게 추천을 보냈죠. 안 올리면 말아라. 이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바라고 이제 국제농구연맹에 강하게 항의를 해서 예. 이제 이 코리아라는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지고 체코슬로바키아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만 하도록 그 냉전 시대에 우리가 그 공산국가에 그 발을 들여놓는다고 하는 거는 그 상상도 못할 일이었었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불안감에 떠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네. 그때 이제 다녀오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항에 내릴 때서부터 감시가 붙고 그리고 우리가 이겨가지고 한국을 알리겠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한국을 소개하는 조그만 책자 있잖아요. 관광이나 우리 역사를 알려주는 거 이런 것들 기자회견에서 배포를 했다가 그때 그 정치적 홍보를 한다는 이유로 선수 단장이 쫓겨나기도 했었습니다. 출국 조치 당해가지고 엄청나네요. 이렇게 이제 서슬퍼런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해서 네. 준우승까지 올라갈 정도였었죠. 이게 전설의 예. 그렇죠. 신동파 선수가 사실은 그 동남아시아에서 필리핀. 예. 거기서 이제 유명한 그런 분이었지만 박신자 선수는 바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었죠. 그렇죠. 예, 전 세계적이었었죠. 더군다나 뭐 이게 키가 작은 동방의 조그만 나라에서 와가지고 준우승하고 했었으니까. 그때도 남자들보다 나았구만 여자. 우리나라는 웬일인지 이번에 소치에서도 네. 대부분 다 여자 선수들이 메달을 따내고 그랬었었죠. 아니 말 나온 김에 소치 잠깐 하자면 예. 중간에 왜 그 빅토르안 귀화 문제 예.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을 하셨잖아요. 예.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한창 그 대회 치르고 있는데 대회 하고 있는데 사기 떨어지게 말이에요. 그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끝난 다음에 그렇죠. 조용히 체육회 관계자들 불러갖고 왜 댕기고 물어보면 되는데 예. 한창 거기서 뭐 바빠 죽겠는데 가뜩이나 성적 안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하면 사기가 떨어지는 이거 아닙니까 진짜? 그 시기 선택에 대한 그런 지적들은 뭐 그 대통령의 언급 직후서부터 네. 많이 이제 얘기가 나왔었었죠. 왜 이게 대회 진행 중인데 네. 뭐 개혁, 뭐 사정 이런 얘기하고 해가지고 뭐 기다렸다가 해도 되는 건데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요.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 뭐 예. 국가의 존망에 걸린 그런 일도 아닌데 자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1년 넘게 모르쇠로 있으면서 왜 그런 깨알 같은 데에다가 신경 쓰셔갖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었었죠. 예, 아무튼 갑자기 그런데 아무튼 그 67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신자 선수 그리고 스포츠 외교에 있어서 이 표기가 갖고 있는 이런 공식성 때문에 예. 올림픽을 보이콧하기도 한 북한 그리고 우리의 국호 얘기 또 나라에 선전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 네, 이제 네. 그렇게 남북 대결이 시작이 되면서 60년대가 시작이 됐는데 네. 처음에는 경기장이 아니라 이런 컨퍼런스나 국제 단체에서 이렇게 맞붙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드디어 맞붙게 됐습니다. 경기장에서. 어떻게요? 왜 맞붙게 됐냐? 64년 도쿄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서부터 북한이 전면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남북 분단 이후에, 그러니까 전쟁 휴전 이후에 네. 처음으로 맞붙었던 경기는 63년도에 있었던 도쿄올림픽 배구 예선전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확히 전쟁 끝난 다음에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근데 왜 이 도쿄올림픽이 중요하냐 하면은 뭐 올림픽사로 보더라도 뭐 중요하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일본이 최초로 아시아에서 개최한 대회였었고요. 네. 일본 내부적으로도 그 전후에 그 한국 전쟁 특수 등등으로 인해서 경제 발전을 꽃피우고 경제 발전의 또 활용 정점, 네. 뭐 새로운 일본에 뭐 그런 거를 하는 뭐 대회이기도 했었었고요. 우리로서도 중요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부연 설명하자면 1955년도에 드디어 일본이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이전의 생산력을 회복을 했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고 그리고 전쟁이 한반도에서 터졌을 때 그 당시 수상이 손뼉을 치면서 됐다 이제 우리는 예. 기뻐했을 만큼 호재였고 그리고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도쿄올림픽을 유치를 하고 그걸 기념할 겸 해서 그러니까 이 오사카에서 신오사카역에서 일본에 신칸센을 처음으로 개통한 겁니다. 예. 그래서 세계 최초의 200km 시속이 나오는
그런 파란 열차가 상용화시켰죠. 하여튼 예. 우리 식으로 뭐 새마을호 뭐 이런 식으로 히카리호 하여튼 있었습니다. 히카리입니다. 히카리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간선은 원래 간선이라고 있었거든요. 간센이라고 있었는데 새로운 그 앞에 신자 붙여가지고 예. 신간센이군요. 히카리호는 예전에 한만 국경을 넘나들었던 예. 조선과 이 만주 국경을 넘나들었던 특급 열차의 이름이기도 했어요. 빛광자라 그 이름을 다시 쓴 예. 거군요. 히카리. 뭐 그런 거였는데 예.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은 그들에게도 중요했고 우리에게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했죠. 왜냐하면 멀리 가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런던이나 유럽으로 가면 네. 대일부는 가까운데 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던 게 그 당시에 70만 제일교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 64년, 우리가 65년에 국교 정상화가 일본하고 됐기 때문에 64년까지는 아직 그 미국교 단절국가였었거든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제일교포들의 법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도 도쿄올림픽에 가가지고 우리가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올림픽 출전과 관계돼가지고 정부 관계자들끼리 만나서 회담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다 이거죠. 이렇게 중요했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두둥 뭐죠? 쟤들도 참가한댄다. 이렇게 된 거죠. 쟤들도 온대. 예. 그러니까 북한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가 북한 입장에서도 이 70만 제2교포 사회가 그 당시까지도 그러니까 제일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 네. 걔하고 이게 북쪽이죠. 네. 우리 쪽에 거리민단으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도. 네. 우리도 일본의 그 제1교포 사회가 중요했던 것처럼 북한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들을 위해서 북한도 도쿄에 가서 본때를 보여주리라. 네. 는 단단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거기서 지면 안 되잖아요. 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바짝 긴장을 하게 된 거고 네. 북한 입장에서도 본때를 보여주리라라고 했는데 본때를 당하면 안 되니까 네. 북한도 긴장할 수밖에 없고 예. 이렇게 된 거였었죠. 그래서 63년에 최초의 남북 대결. 예, 네. 그 예선전이 벌어지고 네. 드디어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64년 도쿄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북한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인도네시아 가네포에 참가했던 신군단 선생이 출전 정지 그 징계를 받게 되니까 열받아서 철수를 해버린 거고. 그 와중에 예. 부녀 상봉. 있었죠. 그 다음 네. 시간에 도쿄올림픽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 이 도쿄올림픽이 시작이 되기 전에 남과 북이 서로 이 성적 경쟁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제일동포 사회를 또 한바탕 흔들어 놨어요.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은 이번 소치에서도 안현수 선수를 러시아가 영입해서 재미를 본 것처럼 네. 이 제일동포 중에 우수한 선수들을 서로 데려가려고 했던 거죠. 네. 근데 잘하는 선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제일동포 중에서 일본에서 살다 보니까 유도를 잘하는 선수가 있었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남과 북이 서로 이 유도 선수를 데리고 가려고 경쟁을 벌이는데 이 와중에 일본도 일본으로 귀화시키려고 3파전이 벌어졌던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 김희태 선생이라고 유도 선수였었거든요. 네. 김희태하고 박청산 선생을 영입을 유도 선수로 영입해가지고 도쿄올림픽에 출전을 시켜서 네. 이 김희태 선생은 끝내 동메달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그리고 도쿄올림픽에서 우리가 금메달은 따내지 못했지만 레슬링에서 이 장창선 선생이 은메달을 따냈고요. 이 또 복싱에서 정신조 선생이 은메달, 네. 그리고 이 김희태 선생이 유도에서 동메달을 따냈죠.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참 먹고 살기 힘들었던 때였었는데, 당시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아주 그 최대의 선수 규모, 선수만 165명이었고, 이번까지 합치게 되면 224명이 출전했었거든요. 대단한 규모였군요. 예, 그때 우리 경제력에 비하면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때도 네. 우리 정부가 별로 도와준 건 없었었는데, 왜 이렇게 대규모 선수단이 가능했냐 하면은, 네. 제일동포들의 힘이었었죠. 동포들이 또 한국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예. 일본에 오는 건데, 초라하게 오려면 아예 올 생각을 하질 말아라. 네. 응원도 안 하겠다. 아하. 성적은 두 번째고, 번듯하게 와서, 우리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좀 우리 사기를 올려주라. 사기 좀 올려줘. 예, 번듯한 모습 좀 보여달라. 네, 찌질하지 말고. 예. 돈 없냐? 우리가 성금 모을게. 그때도 또 성금을 또 모았어요. 해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는 엄청난 액수죠. 성금 1억 원. 1억 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제1정부들이 또 성금을 내가지고 우리 선수들의 그 출전 경비를 다 대준 겁니다. 아이고. 경제력 격차가 엄청 났었으니까요. 그때 일본이랑 우리랑. 그쵸. 예, 네. 그쵸. 예. 근데 이 동포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나 어렵고 서러운 생활 속에서 그래도 나의 모국이라는 데서 와가지고 네. 금메 메달도 따주고 좀 번듯한 자세를 보여주는 게 동포들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의 조국이다 이런 면도 좀 있잖아요. 일본식으로 따지면 가오를 세워주는. 예, 가오다시죠. 네. 뭐 이제 그런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워낙 이 전 세계적으로 이념이 앞섰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도쿄올림픽에 참가했던 북한은 또 그런 문제로 또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하고 철수를 해버리고 네. 우리는 그나마 은 2개 동메달 1개를 따냈고요. 이렇게 됐었죠. 뭐 그래도 지금은 금을 뭐 많이 땁니다만 그게 어딥니까? 그다음에 국력을 따져보면 그때는 예. 사실은 한국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사우스코리아라는 나라는 ROK라는 나라는 그야말로 식민지를 겪고 그다음에 전쟁으로 초토화된 나라였는데 그렇죠. 게다가 제대로 정치가 제대로 작동이 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1인 독재하다가 친일 독재하다가 쿠데타로 이렇게 사실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나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여러 나라들에서 군사 쿠데타 일어났다 그러면 혀를 끌끌 차는 그런 기분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이 도쿄올림픽에서 있었던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바이 잘가오 할 때 우리 민족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비극 얘기하고 도쿄올림픽 끝나고 이 김기수라는 최초의 권투에서의 세계 챔피언이 탄생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김기수 세계 챔피언의 피눈물 나는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어떻게 세계 챔피언에 올랐는지. 그런 또 사연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되면은 그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할까 하는데 66년 아까 말씀드렸던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북한이 어떻게 세계 8강을 이뤄냈는지. 또 그 여파로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보부가 또 급조로 또 북한을 이기겠다고 또 축구팀을 또 하나 만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도쿄올림픽부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오늘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 사진도 누가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올려주셨나요? 예. 네. 누굽니까? 저 한 장 빼고 싶은 사진이 있는데 인터넷에 올라가면은 영 빼기가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그럼 어떤 사진을 빼고 싶으셨는데요? 저기 맨 왼쪽 아래에. 맨 왼쪽 이 사진? 어떻게 좀 이상하게,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근데 이 사진 덕분에 제가 지금 곤란해졌어요. 왜요? 방송에다 대고 이렇게 생긴 분이 병이 형님 그러니까. 형님 저기 56 아니신가요? 왜 이러십니까, 정말? 저 얼굴 보고 66인 줄 알았는데. 이거 마이크 내릴 수도 없고, 적응 안 되고 어색한 느낌이라고 귀요미 김용민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오늘도 한국의 스포츠 이야기, 역사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회원 관리 모두 가보겠습니다. 회원 관리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자,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군요. FFKK413님, 그리고 오늘도 어제처럼님, 샘통님,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천구 목동 5단지에서 갈마님, 그리고 서울 서대문구 북과자동에서 갱끼님,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서 JHK5030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분은 출자까지 완납하신 분입니다. 지니라고 읽어야 되나요? GENIE 0416 마포구 대용동, 그리고 안우타님, 이 두 분은 출자까지 완납하셨어요. 반갑습니다. 게시판에 여러 자료 사진 올려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신금단 선수의
그런 200m, 400m 세계 신기록 세운 사진 올려주셨고, 박신자 선수와 신항대 선수 67년도 세계 여자 농구 선수권 내 은메달 주역들. 64년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의태 선수 오른쪽 상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군요. 야, 오른쪽 안경 쓰신 이분이 맞나 보군요. 야, 이 시상할 때 뒤에 기모노를 입고 전통 의상을 입고 계신 그런 대회 진행 요원들 사진도 있습니다. 1966년 월드컵 기념 북한 우표 세계 축구 선수권 대회 1966 런던이라고 되어 있군요. 조선 우표 10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화폐 단위가 우리보다는 소박한 그런 느낌이었었죠. 사도 요한님, 서울 홍대 앞에 있는 서독식 커피집. 서독식이네요, 진짜. 이게 사람 이름인가요? 사장님 성함이 서독식이래요. 커피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거. 예. 미나리님께서 분개하셨습니다. 예. 문재인, 친노가 무슨 역적이고 동네북인가? 이것들이 대놓고 무함질 공격질하네. 스발놈들. 잘 지켜보고 문재인 지켜줘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분파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분파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편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동네 싸움도 그렇잖아요. 애들 싸움에서 어른 싸움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사실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악과 절대 선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상대편의 허물, 상대편이 나한테 섭섭해한 것, 이걸 심소봉대시키고 내가 그들에게 섭섭해하게 하거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서로가 철천지 원수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그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이죠. 상대편을 공격하는, 특히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저는 이런 분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친노 측에 계시던 아니면 반노 혹은 비노에 계시던 말이죠. 아니, 안철수랑도 지금 합당하고 그런 판국에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저는 내일 3월 4일 오후 1시에 뵙죠. 고맙습니다.